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경기도는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폭우가 쏟아진 게 아니고요, 몇 주간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웬만한 식물들은 녹는다 라는 의미가 뭔지 알 정도로 쉽게 사피니아 같은 경우는 많이 녹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폭우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폭우에도 강한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게라덤 또는 아게라덤인데요. 이 아이들은요, 정말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번식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너무 빽빽해져서요, 이 아이들을 공중뿌리 번식을 해서 저희가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도 번식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멜람 포디움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여름에 특화된 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폭우에도 꽃 한 송이도 떨어지는 애기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폭우에도 강하고요, 햇볕에도 강하고요.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강한 아이들입니다. 꽃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은 에케네시아인데요. 에케네시아는 처음에 샀을 때에는 좀 너무 힘이 없거나 또는 꽃이 별로 안 핀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에케네시아는 해를 묻게 되면 더 많은 꽃을 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계속 꽃을 피우는 아이가 에케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는 에케네시아를 많이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미니 백일홍인데요. 백일홍은 여름에 특화되어 있는 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일반 백일홍 같은 경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이번 폭우와 또는 이번에 많이 분 강풍에 많이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키우고 있는 미니 백일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게 되면 정말 피해 없이 잘 키울 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력한 폭우와 또는 강력한 바람에 일부 꽃이 너무 많이 달려있는 아이는 일부 가지가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찢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백일홍은 그렇게 강풍에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편초인데요. 마편초도 말씀드린 것처럼 봄부터 피기 시작했던 이 꽃들이 지금도 여전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마편초는요, 지는 꽃들이 한번 다 떨어지고 또 새로 꽃이 피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떨어지는 꽃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편초는 늘 볼 때마다 꽃이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는 꽃도 있지만 피는 꽃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꽃이 늘 피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편초입니다. 다음은 플럭스인데요. 이 플럭스도 노즈 활동이 잘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노즈 활동이 잘 되는 아이들 특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가 묵을수록 풍성해지고 꽃이 더 예쁘게 피지요. 그 중에 하나가 플럭스인데요. 플럭스가 혹시 상태가 안 좋다면 가지를 짧게 잘라주시면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싹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플럭스가 봄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요, 저는 봄에 쌀뚝 다 짧게 잘랐더니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열심히 피고 있지요. 그리고 이 강풍에도 꽃이 계속 피어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동작꽃인데요. 동작꽃은 봄부터 피는 꽃입니다. 노즈 활동이 되는 아이고요. 봄에 꽃이 폈다 졌다, 지금 여름에도 이렇게 꽃이 계속 폈다 졌다를 하는데요.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노즈 활동이 되니까 해가 묵을수록 풍성해지겠지요. 다음은 부초꽃인데요. 부초꽃도 제가 봄부터 보여드렸었는데요. 늦 봄부터 꽃이 피시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강풍에 떨어지는 꽃들도 있겠지만 지는 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계속 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처꽃도 꽃을 아주 오래 볼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이지요. 이 아이는 노즈 활동이 아주 잘 되는
꽃봄의 꼬리입니다. 꽃봄의 꼬리는요, 이렇게 생김새가 봄의 꼬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꽃봄의 꼬리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여름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당연히 노주 활동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묵을수록 풍성해지고 꽃은 더 예뻐지고 화려한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이 아이는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계속 이 꽃대가 올라온 거 모두 다 꽃이 다 올라올 건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배롱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요. 이 폭우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아이가 배롱나무입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은 배롱나무 꽃이 다 졌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에 심어 있는 배롱나무 3그루는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작지만 배롱나무는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그래서 요 배롱나무는 공중뿌리 번식이 아주 잘 돼요. 씨앗을 밑에 뿌리기 때문에 나중에 주변에 새로 자라는 아이를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 아이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아메리칸 블루는 공중뿌리 번식이 아주 잘 되죠. 대신에 노주 활동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꽃이 또 풍성하게 피는 아이가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파란색 꽃을 피우는 아이는 흔치 않지요. 이 아이들도 폭우에 아주 잘 견디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솔채꽃인데요. 솔채꽃은 봤을 때는 정말 야리야리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난 폭우에 한 번도 물러졌다 또는 녹았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아이는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잎도 하나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채꽃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올해 저희가 삽목을 했었어요. 3월 말에 삽목을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7월에 꽃이 폈었었죠. 당연히 7월에 꽃을 폈었었는데요.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8월에도 꽃대가 올라왔고 이 폭우에 꽃이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다음은 일일초인데요. 일일초도 폭우에 정말 꽃을 계속 피우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삽목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삽목둥이들이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